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요즘에 6글자가 많이 회자가 돼요. 6글자 뭘까요? 뭐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사퇴. 6글자잖아요.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됩니다. 자, 친명계의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일전에요. 지난달에 이미 이 질서 있는 퇴진의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사퇴하는 거 또는 공천권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총선 6개월 전쯤에 선거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 한 4개월 전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되는데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은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자,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조홍천 의원 목소리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사퇴와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은 글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질서 있는 퇴진론, 저도 그거 비슷합니다. 단계적 퇴진론이죠.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예.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타이타닉이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고 예, 보시면...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구멍을 메꿔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질서 있는 뭐 퇴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연말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재명을. 그래서 아마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연말쯤 퇴진한다. 그럼 연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서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거다. 이게 이른바 질서 있는 사퇴, 질서 있는 퇴진론입니다. 그런데 조홍천 의원은 아이고야, 연말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이상민 의원도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중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거취를 표명하는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물러날 거면 바로 물러나야죠. 우리 설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내의 주류적인 입장은 지금 당장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일단 좀 당이 좀 내용을 수습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간 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기류가 정해져 있고요. 네. 실제 제가 지난주에 당 내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은 좀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설 변호사가 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뭔가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모종의 움직임은 이미 저는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이제 그거 시기와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재명 측도 이재명 대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도 어떠한 지금 당내 주류적인 어찌 보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지금 이제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좀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 등이 지적되고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 어떤 소속 의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히 하면서 아마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미 뭐 말씀을 하신 김에 설 변호사께서 들으신 바로는 그러면 대략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물러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직을. 네, 대표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따라 그 문재인 대표 시절이 상당히 많이 소환이 되는데 이 문재인 대표가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당시에 대표직을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이선 후퇴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 대표직은 유지는 하면서 이른바 권한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당원 당규상으로도 지금 대표의
임기가 8개월이 남으면 그러니까 8개월 이상 남아버리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그걸 이거 지금 정청래 최고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원포인트 전당대회 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아마 이선 후퇴를 하지 않을까.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뭐 이건 너무 내부의 물밑 작업이니까 뭐 그 정도이지 뭐 지금 공식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는 해요. 다만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내려놓는 형식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안민석 두 명의 친명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77.7%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사퇴하면 안 된다. 이게 86%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검찰이 해도 너무하네? 열받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총구를 어디다 겨눠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겨누어야죠. 이 총구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겨누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 참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87%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87% 당원들이 지지하는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 제 지역구가 오산이잖아요. 대단한 오산이라고 저는 봐요. 87%는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희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자, 정청래, 안민석 두 분의 의원이 여론조사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여론조사를 인용한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뭐 여론조사 꽃의 결과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고, 안민석 의원이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87%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마도 이 조사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 865, 사퇴해야 된다. 8.3, 두 격차 78.2%포인트 차이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여론조사를 잇따라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 여론조사를 한 회사는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연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 여론조사이고 결과도 그렇네요. 얼마 전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 또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모두 50%를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개딸들이 점령을 했지만 저렇게 민심과 떨어져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믿겨지지는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뭐 77%의 당원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그 투표 참여율이 한 3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한 34%,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그게 민주당의 당원들의 진짜 마음인지 저는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만큼 당 생활하시고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민주당의 중진 위원들이 이렇게 몇 가지 편향된 여론조사를 갖고 민심도 아니고 당심을 왜곡한다면 정말 그게 당원들에게 대한 바람직한 행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전 평론가. 예, 김연아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 기간 말고요.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KBS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있었어.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주장과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KBS 여론조사가 뭐 공신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은 뭐 좀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주의해서 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내년 총선 앞두고 누구보다도 당 지지율이라던가 당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원외 당협위원장일 거라고 봐요. 어떻게 배지 보면 아닌 사람들. 의원들보다도 더 절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달 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지금 보도가 안 됐는데 제가 그 당협위원장들 몇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90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고요. 예. 80몇 명이 된 것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이 좀 너무 강하다, 좀 조정하자라는 것에서 네.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의 의견은 안 중요한가? 뭐 이런 것도 지도부가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친문의원 모임으로 불리는 뭐 초금회라든가 또 더 좋은 미래라든가 이렇게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도 이 사퇴 문제보다는 당의 혁신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을 당 지도부가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 평론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